네, 안녕하세요. 구독컴퓨터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네요. 이거 지금 레노버 노트북이고요. 노트북 업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노트북 구매 및 업그레이드 관련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올리는 거가 안에 있는 거 저장 장치 M.2 현재 M.2가 256기가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매하신 분이 이거보다는 이제 삼성 거를 쓰고 싶다. 그리고 추가 장치도 500기가 정도 추가 장치 SSD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M.2 250기가짜리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500기가짜리 하나 합니다. 이거 두 개 다 이제 디램 리스는 제품은 아니고요. 다 디램이 있는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램도 기존 8기가인데 이것도 이제 삼성 노트북용 8기가로 추가 장착을 원하셔가지고 총 16기가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제품이죠. i5에다가 16기가에다가 M.2 SSD 이렇게 하면은 노트북 사용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까지 해서 한 80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80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하셨던 거고 노트북이라는 거가 애초에 원래 기존 데스크탑보다는 좀 사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기간이죠. 기간이 좀 짧아요. 이 배터리라는 특성 때문에 배터리가 막 사용 중에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배터리 불량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확률이 그 데스크탑의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나는 확률보다 더 높아서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장치들에서 무리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전압이 제대로 여기에 전자제품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될 거고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CPU나 메인보드나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한 5년 정도 쓰면 그때부터 이제 노트북을 포맷을 해도 이게 뭐 어떻게 대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트북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손님분들이 노트북을 구매를 원하신다 하면은 노트북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쌩쌩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컴퓨터에 비해서 데스크탑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저희 이제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손님분들한테는 이제 너무 과한 비용에 노트북에 투자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한 모델이요. 요것만 해가지고 한 62만 원 정도, 60만 원에서 62만 원 사이에서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레노버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거 제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일단 요거에서 이 레노버 노트북의 특히 또 장점이 요 뒷판을 뜯으면 나사가 숨겨져 있는 것도 없고요. 나사가 숨겨져 있는 모델도 없고 뒷판을 뜯으면은 이런 추가 저장 장치라든지 추가 램이라든지 이런 걸 장착할 수 있는 그 편의성이 되게 좋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메인보드 밑에 이렇게 숨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다 메인보드 위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형태로 해가지고 딱 제공을 해줍니다. 뭐 어떤 거나 더 좋은 것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사 하나만 풀으면은 클립식으로 해가지고 열어서 뭐 메모리만 이렇게 딱 끼고 딱 닫을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죠. 그런 노트북도 있고 레노버가 근데 딱 이 노트북 다른 노트북도 더 얇은 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유선 램 포트가 없어요. 유선 램 포트가 뭐 어차피 노트북은 블루투스로 쓰시는 거다 보니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선 램 포트는 없고 C 타입 있고 USB 3.0, 2.0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USB 포트는 두 개고 HDMI 포트에 USB C 타입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되게 저는 USB나 뭐 허브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거 USB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허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죠. 어차피 요거 하나는 거의 보통 노트북에서는 하나는 모두 동그리로 많이 소비가 되죠. 마우스 연결용 동그리로 많이 소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USB는 포트는 하나인 거고 보통 여기다 그래가지고 많은 거 막 USB 꽂고 뭐 외장하드 꽂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허브를 구매해서 쓰셔야 돼요. 다른 노트북들은 이제 좀 비싼 거는 이런 편의성은 좋은데 그런 거는 너무 비싸죠. 예. 몇 년, 한 3년, 4년, 5년 요 정도 기간 쓰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나 이제 그 노트북 교체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너무 100만 원 넘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고객님이 맡기신 거는 이제 뒷판 열고 업그레이드예요. 노트북 업그레이드고 윈도우 설치까지 다 끝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노트북 뒷판을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게 없으시면 이제 신용카드 것도 안 쓰는 신용카드로 하셔도 돼요. 신용카드로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장착 슬롯이 여기고 이쪽이 이제 이쪽이 메모리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추가 SSD 장착 공간이고 이게 배터리죠. 배터리고 쿨러 추가되면 되고 이게 살짝 클립식으로 되어 있네요. 클립으로 살짝 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살짝 씹어서 톱으로 살짝 벗기면 일단 메모리는 온보드 상태로 8기가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추가 장착을 하는 거고 이쪽도 이제 SSD죠.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 256짜리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인치가 짧은 거죠. 요거는 이제 2280짜리 모델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짧은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2280짜리도 호환은 됩니다. 여기 나사가 여기 있어요. 추가 나사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추가 장착을 일단 보시면은 여기 USB 여기다가 꽂는 게 없어요. 꽂는 게 없고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따라서 주거든요. 이렇게 확장용 SSD SATA 추가 장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주는 거고 요거를 구매를 해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추가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여기 이거를 추가 장착할 때 쓰는 이게 네노버에서 따로 제공해 주는 그런 선이고요. 요거가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건데 그럼 딱 여기에 장착이 돼야 돼요. 요 부품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살짝 들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닙니다. 빼는 게 아니고 위로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 핀을 검은색 핀을 이렇게 살짝 위로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뜯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거 쭉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젖혀줘야지 들어가지네요. 이게 완전히 뒤쪽으로 한 120도, 130도 정도 젖힌 것 같아요. 120도, 140도 정도 이렇게 덧치면 이렇게 딱 꽂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더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완전히 제치질 않으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완전히 제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완전히 제쳐주면은 이제 이게 안으로 한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졌죠?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이제 다시 닫아주면 장착이 끝난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여기 하얀 선이 있어요. 기존에 하얀 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게 이제 딱 선이 이 검은색 코가 딱 일직선이 되죠. 이게 이제 장착이 완료된 거예요. 이제 여기 SATA 요거 확장 SATA선은 이제 메인보드에 정상적으로 결착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SATA를 연결하면 돼요. 이제 SATA선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하드 장착만 하면 되는데요. 이걸 지금 연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왜 연결을 안 하냐? 기존 여기에 하드에 원래 윈도우를 깔 때 기존적으로 하드가 두 개가 깔려 있으면은 이게 설치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디스크에도 윈도우 정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 다른 디스크
원래 C 드라이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도 윈도우 정보가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D 드라이브가 고장 났는데 윈도우 부팅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떼면 또 그래도 윈도우 부팅이 안 됩니다. 여기에도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보통 윈도우로 설치를 할 때는, 처음 조립할 때 윈도우로 설치할 때는 C 드라이브 하나의 디스크만 연결을 해놓고 설치를 하고 컴퓨터를 오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추가 저장 장치를 연결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지금 그래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거 2단계에서는 지금 이거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선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선만 연결해 놓고, 이거는 따로 빼놓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이거 저장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요거는 일단 다시 설치해서 여기다가 윈도우는 설치를 할 겁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거에 윈도우로 설치를 할 거고요.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요 SSD 삼성 거 여기에다가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에다 하드 복사를 할 거예요. 이거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M.2 삼성 SSD에 그 복사해주는, 기존 원본 하드에서 삼성 SSD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하드디스크 복사를 하는 거 있죠. 하드카피. 그런 기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삼성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 원본에 깔았던 윈도우의 정보를 다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최종 장착을 하고 고객님한테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백업용으로 보관하시라고 따로 드릴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AS 기간이 지나서 고장나서, 이거는 서비스 그 뭐지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거 M.2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항상 복원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던 내용들은 다 이쪽에다가 넘길 거예요. 이게 넘기고, 아니지. 어떤 고객님한테는, 예, 이렇게 해서 윈도우로 해서 복사 마이그레이션을 다 끝내놓고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고객님께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원본 하드는 오히려 이제 백업용이 되는 거죠. 백업용 하드가 돼서 고객님한테 따로 보관하고 계시라고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지금 일단은 여기다 원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설치를 할게요. 하기 전에 딱 이 상태에서 램만 장착을 해주고, 메모리는 전산 장착됐고요. 이 상태로 이제 혹시나 이 상태로 이제 뒤집어가지고 윈도우로 설치를 하면은 요 사타선이 어디 찢어가지고 막 선이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판은 가체결을 해놓고, 예, 이렇게 어느 정도는 덮어주시고 작업을 해야 돼요. 윈도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뒤에 사타선은 안전해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또 분리하는데 힘드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덮어놓는다는 느낌으로 딱, 이게 사타선이 막 맘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적게 주면은 이게 사타선이 막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가 버릴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뒷판 얹어 놓고 이제 윈도우로 설치를 할 겁니다. 예, 이제 노트북에 기본적으로는 윈도우하고 이제 그 각종 드라이버들 다 설치가 끝났고, 기초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파일들도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영상 초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복원용,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요거를 이제 복원용으로 쓰고, 이제 요 추가로 구매하신 요 삼성 그 디램리스 제품이, 이거는 램이 있는 거죠. 디램리스 때문에 디램 제품입니다. 디램이 있는 제품이고요. 970 에보, 그냥 에보는
이제 디램이 쓰고 970 에버 플러스 모델이 이제 디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제품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하드 복사를 하고 요거를 장착을 할 겁니다. 삼성 거를 장착을 할 거고,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여기 노트북에 있는 기본적으로 M.2 요 M.2죠. 이게 M.2 그 슬롯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뒷판에다가 장착을 해서 하드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M.2 전용 그 외장 하드형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하드 복구용 요 부품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하드 복사하는 거죠. 여기다가 복사할 거는 꽂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하드 복사 그냥 자체 기능으로 PC가 없이 자체 기능으로 하드 복사하는 기능도 있고, 이제 PC에도 연결해서 외장 하드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 저희 매장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다가 요 삼성 요 삼성 제품을 끼워가지고 외장 하드식으로 해서 삼성 마이그레이션 그걸로 해가지고 하드 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기존적으로 깔려있는 거 삼성 이거예요. 이거고 요 대상 드라이브. 지금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 삼성 거긴 한데 아마 디램 제품일 겁니다. 기존에도 이제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었네요. 근데 고객님이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키면 이런 화면이 이 창이 떠요. 이 창이 뜨고 드라이버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원본 드라이브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원본 드라이브로 놓는 거고요. 이쪽에다가 여기죠. 여기에다가 대상 드라이브 복사를 할,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하드 디스크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970 에버 플러스 이 모델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복사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게 딱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20초 내 대상이 되면 대상 드라이브 모든 데이터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이제 복제를 하면은 요 대상 드라이브 있죠. 요 원본 드라이브는 내용은 남아 있는데 대상 드라이브에 있던 건 기존 내용은 다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파티션도 다 지워지고 지금 요 대상 드라이브와 똑같이 파티션을 구성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쭉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일단은 마이그레이션을 일단 종료가 됐고요.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하드 디스크 복사가 안 되는 아마 삼성 OEM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OEM 제품이었던 것 같고, 좀 알아보니까 삼성 제공하는 그 삼성 마이그레이션 거기에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원본이 아니고 대상으로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가 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마이그레이션의 대상 디스크에는 목록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으로 지원을 안 하는 모델이었던 거고, 이게 왜 대상 디스크로 했어야 되냐 하면은 요 같은 경우가 이제 256기가입니다. 지금 이거 컴퓨터에 설치를 했을 때 그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 컴마 두 번째 컴마 이후부터 이제 기가바이트, 보통 그거는 이제 기가바이트 단위로 불러요. 그걸 할 때 거기가 이제 256기가로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250, 그 쉽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뭐 1메가에 1024, 뭐 1024메가가 1기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원래 그 숫자 그대로 기가를 부르지는 않아요. 숫자 그대로 기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 크기 용량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 디스크 전체의 그 용량의 콤마 두 개, 그러니까 100단위죠. 100만 단위죠. 100만 단위. 100만 단위 숫자가 이거는 이제 256입니다. 요거는 266이고요. 요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삼성 지금 꽂혀 있는 거, 여기 꽂혀 있는 지금 870 에보 970 에보 플러스죠. 여기 꽂혀 있는 970 에보 플러스 요거 같은 경우가 그 100만 단위가 이제 250입니다. 숫자가 250. 적죠, 이게 적기 때문에 이거가 원본 디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드 디스크 복사라는 거는 대상 디스크가 원본 디스크보다 커야 되거든요. 크기가 같거나 커야 그 하드 복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다 이거를 원본 디스크로 하고 요거를 이 970 에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용량이 더 작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복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이제 요거를 대상 디스크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 마이그레이션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요거는. 그래가지고 일반 다른 거 하드 디스크 그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하드 디스크 복사는 다 끝났어요. 일단 원하는 목표는 이뤘는데, 그거 뭐 확인한 거죠. 이게 삼성 그쪽에서 정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삼성 OEM 그 부품이었다는 거. 요 제품 보통
저가형 이렇게 노트북 같은 데서는 다른 노트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OEM 제품을 쓸 거고, 이거 같은 경우 그랬던 건데 이제 정품으로 다 교체를 한 거죠.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다 교체가 된 상태고, 요거는 이제 고객님한테 만약에 이제 이게 고장이 났을 때 3년 지나서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시라고 복원용으로 이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뤘던 것 같아요. 목표는 이룬 것 같아요. 목표는 이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제 윈도우 설치가 끝났으니까 SSD도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에는 안 나옵니다. 새 제품을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꽂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꽂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내 컴퓨터 오른 클릭하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관리에서 디스크 관리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딱이 뜹니다. 요게. 이거를 해가지고 모드가 두 개가 있는데 MBR 모드가 있고 GPT 모드가 있어요. MBR 모드는 이전 세대 파티션 포맷하는 방식이에요. 이 요즘 거는 다 GPT로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 10 이후부터는 다 GPT로 하셔야 돼요. GPT로서 이게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화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잡히는데 나오진 않아요. 이제 잡히긴 잡혔어요. 온라인으로 뜹니다. 온라인으로 떴고, 온라인으로 떴으나 내 컴퓨터는 안 잡히죠.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걸 클릭해주고 오른 클릭해서 새 단순 볼륨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 하시면은 자동으로 해서 그때 이제 잡혀요. 새 단순 볼륨 만들었을 때. 예. 정상적으로 잘 인식이 됐고, 여기서 이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면은 디스크 드라이브에 삼성 SSD 870 에버 500기가 그리고 SSD 970 에버 플러스 250기가 삼성 거 잘 인식이 됐습니다. 예, 이제 이 상태로 고객님한테 출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하고 이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 디스크가 지원을 안 하네요. 마이그레이션을.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반 하드 복사가 돼버렸어요. 일반적인 하드 복사가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네, 오늘 영상은 이제 부품 업그레이드까지 싹 마쳤고요. 그 16기가도 확인을 해볼게요. 램만 아까 꽂았죠. 램을 꽂았고, 여기 보시면은 16기가로 해가지고 22 해가지고 램 두 개가 꽂힌 거예요. 3200짜리로 22가 두 개가 꽂혔고 정상 인식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영상 찾아왔지만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거 노트북 업그레이드나 그런 거에 관련해서 해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가까운 시일 내로 이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